자, 내일 좀 움직일 업종과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월 랠리를 좀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주, 싸게 사실 수 있는 종목도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3주 전부터 KTNG를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실까요? 네. KTNG 같은 경우에 제가 저점 구간에 있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률도 좋고 매년 1조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주가가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KTNG 노래를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KTNG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요. 참 차트를 보고서 착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 착한 차트요. 이 바닥권역 얼마나 매수하기 편안하게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바닥권역에서 또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이 상단부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이 구간을 좀 보실까요? 찍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찍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조정.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모습. 이 추세의 상단부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연말 배당에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이 추세 상단부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께 KTNG 배당도 있고요. 지금 싼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 좋고요. 순이익률 좋고요. 현금 흐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연말 전에 배당락 전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터치가 온다면 꼭 한번 챙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TNG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 배당률이 전년에는 4.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약 4% 이상의 배당 수익률, 뭐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5%가 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엔 매출 이익률도 57%, 58%에 달하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볼게요. 10,000원짜리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럼 회사의 매출 이익이 6,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고 나서도 회사에 3,000원이 남는 거예요. 10,000원을 팔면 6,000원을 버는데 세금을 3,000원을 냅니다. 그래도 회사에 3,000원이 남는 거죠. 2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우리나라 독과점 기업이라고 보시고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담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삼공사에 대한 부분들, 홍삼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익들을 1조 원 가까이 발생되는 그 현금 흐름을 부동산 쪽으로 재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도 했죠. 그리고 배당이 확대되면 확대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업의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KTNG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입니다. 지주사 두산인데요. 분기별로 나눠서 배당을 하죠. 분기별로 4번 주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1,300원씩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5,200원에 배당을 하는데요. 현재 오늘 종가가 53,700원입니다. 그러면 5,200원 하면 10%에 육박하는 그런 시가 배당률을 보이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 굳이 급하게 들어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 두산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 지분들을 매각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뭐 클럽 리조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다 매각을 하고 딜이 종결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그려갈 것인가. 결국엔 두산 오너 일가 쪽에서는 배당을 줄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초점을 맞춰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두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당은 나올 텐데 두산 밥캣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두산 밥캣이 이제 남아있는데 결국엔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두산이 이제 모든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매각을 한 이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좀 찾아보면 두산
밥캣 정도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보셔도 두산 좋고요. 기업의 가치 부분으로 봐서도 두산 밥캣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또 제가 배당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BNK 금융지주인데요. 네.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6% 시가 배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4%, 4.5% 이상의 배당을 주는 흐름인데 기업의 차트가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낮다라고 하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BNK 금융지주의 내년도 컨센서스인데요. 영업이익률은 2021년도에 2% 이상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매출은 이자 수익이죠. 1.5%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B금융을 좀 보겠습니다. KB금융은 내년도에 영업이익 5% 증가하고요. 이자 수익은 2%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영업이익 2%, 2.6% 이상 나고 있는 BNK 금융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당 매력도와 앞으로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29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을 접근하실 때에는 배당락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엔 배당락 이후에도 해를 넘겨서도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기업, 보유해 갈 수 있는 종목, 배당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는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두 번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 변곡점을 이용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KTNG와 두산, 두산 밥캡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도 시가 배당률이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오늘까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주 내내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잘 갔는데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잘 가겠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원익 IPS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윗골이 달면서 2.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쭉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고요. 그리고 산업을 보시더라도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라고 좀 보시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뭐 파운드리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성장성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하면 저는 원익 IPS를 제가 변곡점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부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을 조금 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조금 지켜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구간에 있어서 슈팅 구간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그 슈팅 구간을 뛰어넘는 곳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씩 장기 추세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구간이죠. 결국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중기 추세, 이 스몰, 작은 파란색 네모 상자에서는 보유하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죠.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 이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결국엔 이제 원익 IPS, 원익 관련된 그룹주들은 내년에 다 챙겨보시자. 올해 연말에도 챙겨보시고 결국엔 이 추세 흐름상 어느 구간에서 내가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중기 추세선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서 어느 섹터든 간에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만 원 권역 위에서 사신다? 사셔야 한다?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나 LG노텍 그리고 자화전자 9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결국 사야 할 자리인가 소문이 와글와글 끓을 때 과연 거기에 내가 발을 담글 것인가 아니면 유망하구나 올해 대비 내년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너무 급하지 않게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조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자라고 이렇게 조금 한 종목을 꼽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